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은 왜 지금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아직 뭐 내놓기는 힘든 사안일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 수금을 한다는 거는 네. 지금 당장 수금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윤석열 권력이 한참 있을 때 그 수금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도 이름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기사로서 예, 나중에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그 내용을 제가 소상히 들은 바 있는데 이거 공개되면은 정말 엄청난 네. 파장이 있을 것 저도 같고요. 이게 사실 얼핏 듣긴 그게 했지만, 네. 왜 그러면 이걸 보도가 잘 안 될까?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가 권력자로 남아 있으니까 내가 이 시기에 잘못 얘기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돼서 아예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한 가지 윤석열의 그 권력이 꺾였다는 거는요. 네. 이제 진실에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해진 환경이 됐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저는 빨리 윤석열의 네. 어떤 기세가 꺾여야 우리가 정상 사회로 하루속히 빨리 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이 기가 막힌 시대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예. 그 윤석열, 김건희의 힘에 질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윤석열의 기세가 꺾여야 우리가 좀 평안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아예 주셨는데 그 정의가 바로 서게 되는 거지. 이제 네. 그 폭로할 것들 다 폭로하게 되고 또 그러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뭐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네. 사실은 그동안 증거가 있어도 그 대표적으로 주가 조작 예. 건도 있고요. 그 디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그냥 덮어주잖아요. 예. 뭐 여전히 힘은 윤석열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날이 갈수록 국민의 힘에서도 윤석열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조선일보마저도 윤석열을 돌렸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예. 뭐 하는 거냐 이러는 상황이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정의를 향해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흥미롭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고무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까지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단 말이죠. 윤석열은. 그 윤석열의 그런 희망사항은 네. 오늘자 아마 중앙일보 보도였을 텐데 그 보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무죄를 좀 판사까지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김동연 예. 판사. 네, 김동연 판사까지 이미 법원, 대법원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결국은 이 계엄령의 대상이 됐다. 야, 이거는 정말로 국가 전복을 꿈꿨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엄 사령부를 통해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고 그 사법부를 장악함에 있어서 이 내 정적인 이재명한테 어떻게 무죄를 줘? 너는 가만히 둘 수 없다. 이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탄핵 국면에서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예. 나도 이 사람한테 나중에 잡혀갈 어떻게 수 될지 있다. 모른다. 네. 그런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그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의 정치인들을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그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태령에 있는 수백 미터 지하의 벙커에다가 거기 한 1,000명 아니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차가 왔다 갔다 한대요. 워낙 크니까 아, 거기에 집어넣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가서 그냥 조용히 계시라고 세상 평정될 때까지 그냥 여기 그냥 계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과거에 그 계엄이 발동되고 사람들을 많이 체포해 갔잖아요.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걔네들이 그걸 꿈꿨던 거 아닙니까? 일단 가면요. 오늘 오창익 그 국장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인권 운동가인. 틀림없이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반발도 안 하고 말도 잘 듣고 또 자기들이 이제 펼치려고 하는 공작 수사에 응하지 않겠어요? 일단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겨요. 안 벗는다? 안 벗겠지. 뭐 국회의장 이런 분들인데 산부여인인데 국가 네. 의자 서열 2위인데 예. 그럼 마구 때립니다. 마구 때려요. 그게 지금 2024년에 가능한 일이냐고요. 근데 2024년에 지금 보세요. 계엄 국회를 중이니까.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불 다 끄고 다 끌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걔네들의 구상은요. 1980년 5.17 계엄과 다르지 않아요. 그 5.17 때 했던 짓을 이대로 한다고 치면은
남태령에 끌려간 그 정치인들 옷 다 벗깁니다. 옷 다 벗긴다고 그래서 무슨 외투 벗는 게 아니에요.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겨요. 그렇죠. 때립니다. 마구 때려요. 아니 그냥 자기 말을 들을 때까지 그 짐승이 될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놓고는 그냥 계속 때려요. 욕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말을 안 들을 수 없게끔 처음엔 저항하겠지 뭐 내가 누군 줄 아냐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를 자술서를 쓰게 합니다. 살아온 인생. 그 와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곤봉으로 또 때려요. 흠씬. 왜 때리냐? 야, 네가 나온 게 초등학교야? 국민학교지. 왜 거짓말을 해? 하면서 막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3, 4일 지나면은 그냥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자존감을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야, 너 그 범죄를 저질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술서 기록해.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협조하면은 밖으로 석방하느냐? 안 해줍니다. 그것도 국가 시스템도 봅시다. 만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계엄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임기가 2027년 5월 9일로 끝났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가는 거죠. 지금 전시 상황이란 이유로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네. 대통령 5월 말이 임기였거든요. 지금도 계속 대통령 해먹잖아요. 장기 집권을 그렇게 해서 노렸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게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보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다음에 또 하긴 다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 지난 12월 3일에 벌어졌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헌정은 그때 멈추고 이 나라는 끝도 없는 계엄 독재 국가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만화 같은 상상 국민의힘에서 상상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조차도 못할 겁니다. 전혀 상상을 어떤 못하죠. 정말 네.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지령대로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게 탄핵되면은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게다가 저는 어제 그 담화를 보면서 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제2의 계엄이 올 수도 있겠다는 되게 공포심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국회의 질서를 위해서 본인이 군병력을 투입한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제자로 윤석열이 신임 국방부 장관을 지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다들 고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예.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지. 윤석열이 마음만 먹고 국방부 장관만 다시 앉히면 계엄령을 또 선포할 수 있다는 말로도 들려요.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지명했다가 네. 다시 새로운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본인이 그 인사권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한기호 의원한테도 연락을 네, 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이제 고사를 했다고 인터뷰까지 하는 걸 봤는데 이 말은 본인이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이제 후임 국방부 장관을 지명을 하고 나서 본인이 계엄령의 꿈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들려요. 여태 미친 거예요. 네. 여태 미친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어제 그 담화 내용 중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을 보낸 이유를 이 중앙선관위가 해킹을 당할 정도로 취약한데 이 수사를 받거나 제대로 된 어떤 조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점검하라고 한 거라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선관위에서도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예, 본인이 당선된 선거 자체를 이렇게 말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정말로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기가 예. 안 될 건데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오늘자로 또 기사 나온 게 10% 이상 이겼어야 됐는데. 그렇지. 대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얘기들 그 자꾸 10% 하니까요. 이기는 게 명태균 조사 결과예요. 예. 명태균 조사 결과가 10%포인트 격차로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여러분 정확합니까? 그 이제 다 뭐 샘플수 몇 프로 뻥튀기하고. 하라고. 네. 이 명태균 머리에서 나온 조사인데 실제로 네. 무슨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네. 예. 그래서 계엄 이후의 세상을 자꾸 꿈을 꿔요. 너무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이제 못 막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오늘 아침에도 자꾸 꿈을 꾸게 되는데 비상계엄 이후에는 이제 경비계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경비계엄이라고 하면은 그 1987 영화 보셨죠? 네. 1987 영화 보면 그 지나가다가 야, 저 신분증 내놔봐. 불신검문. 불신검문. 네. 그리고 신분증 내놨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은 그 뒤통수 몇 대 맞고 가는 거고 집에. 아니면 이제 경찰이 끌고 가갖고 두들겨 패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의 폭력 그리고 우리 일상의 어떤 그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집 밖을 나가기 전 그리고 집 밖을 나가서 항상 그 도사리고 있는 건데 그 장면들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윤석열은 그것까지 꿈을 꿨을 텐데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나이브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뭐 생길 것 같냐?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뭐 그딴 얘기들을 하는데 2시간짜리 계엄 때문에 우리 일상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난 상황이고 국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 내년도에 있는 6월에 있는 그 에이펙도 지금 윤석열이 없어지지 않으면 개최 못할 위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꿈꾸면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많은 국민들이 그런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토요일에 네. 탄핵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탄핵을 할 거야라는 이제 확신 하나와 그리고 또 내란에 동조할 것 같다라는 이제 두려움. 왜냐하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행보도 네. 사실 좀 왔다 갔다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분명히. 물론 지금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탄핵 그렇죠. 찬성 쪽으로. 네. 그래서 100% 뭔가 신뢰하기는 좀 불안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처럼 아마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아니면 이제 포승줄에 끌려서 네.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그 극심한 피로와 예. 그리고 두려움을 계속 갖고 사실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마 이 지금 순간에 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바라는 건 윤석열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그거일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렵죠. 네. 경호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번에 그 경찰이 대치를 했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더니 여기는 뭐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거기 막혀가지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보안 시설에 윤석열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 빨리 탄핵 상태가 돼야 경호원들이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윤석열을 체포할 수 없게 하지 않지요. 이게 일단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고요. 아니 사실은 윤석열은요 사형이 가능한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면 됩니다. 긴급 그렇죠. 체포는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영장이 있어야만 체포가 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긴급 체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근데 건데. 왜 지금 당장 못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국민분들이 많아요. 그 경호법 때문에. 경호법 때문에 그런 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경호법을 뚫고 들어가서 잡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무리수까지는 좀 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이게 그 사람이 뭐 그냥 힘도 없이 실각을 해서 그냥 집에 칩고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도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즉각 체포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참 그래서 차제에 뭐 개헌을 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윤석열의 난이 예. 헌법적으로 제압이 되면요 우리가 제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경호법이 헌법보다 위랍니까?라고 서리꼬님께서도 주셨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 위라고 봐야죠. 현실에서는. 근데 정말로 최근에는 이제 언론 보도 이게 하루 1시간만 놓쳐도 거의 따라가지 못할 뉴스를 정도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아니 있어요. 그런 진짜 정도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 어떤 정도냐면은 새벽에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네. 확인해요. 내가 속보 모르는 나고 없는. 어떤 속보가 있나 긴급이 밤에 있나. 진짜 예. 잠을 못 자. 잠을 못 한쪽 자요. 눈을 뜨고. 네. 예. 근데 아. 이제 이 속보들 가운데는 윤석열이 했던 말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어제 그 윤석열의 담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
그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인데 음. 야, 이 사람을 왜 아직도 못 잡아들이는 것인가 사실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나 지금 검찰에서도 윤석열을 지금 체포하기 위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예 지금 다 이제 며칠에 잡으러 가자. 뭐 네. 며칠에 탄핵이 이루어지면 며칠에 잡으러 가자. 다 계획은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더 발빠르게 가서 네. 윤석열을 잡아 끌어내려오는 장면을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장면을 연출할 거 검찰이 지금 가장 검찰이 몸따라 빠르다. 올랐죠. 아마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예. 가결이 그 되면 가결이 되면은 그 즉시 이제 바로 그 실행에 옮기려고 할 거예요. 저는 경찰이 잡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경찰, 예, 여기는 검찰. 예. 검찰은 윤석열을 검들이기는 약간 약간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경찰, 어쨌든 공수처, 국방부 경찰이 신병 확보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그렇죠. 좋은 그림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럼 그 장면이 이제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그 되면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사 보도국장이라면 야 용산에서 대기해. 음. 용산에서 아니 한남동이군요. 예. 한남동에서 잡으러 이제 잡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실황 중계를 하지 어. 않겠는가. 아, 나 예전에 그 저기 96년 겨울일 거예요. 1월 오기 전에 97년 1월 오기 전에 아닌가요? 95년 겨울인가요? 95년 겨울이겠네요. 그때 전두환 체포했을 때 네. 연희동 골목에서 골목 성명을 했잖아요. 전두환이가. 아, 골목에서 맞아요. 예. 네. 합천으로 내려갔다. 자기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체포가 됐나? 골목에서 성명을 읽고 합천으로 내려갔고 합천에 수사관들이 가서 잡아오는 그런 그림이 그때 연출됐습니다.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그쵸.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잡아서 데리고 나올 때 절대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김건희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음. 막아둬야 돼요. 지금 당장 김건희 네. 폰을 빨리 압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을 떼어서는 절대 그 윤석열의 악행을 제대로 털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제대로 털어야 되고요. 당연히 저는 이 얘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도주를 막아야 한다. 김건희의 도주를 막아야 해외 한다. 도주를 막아야 한다. 네. 출국 금지는 지금 윤석열만 돼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야당 의원이 김건희도 저기 출국 금지해야 네네.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혐의가 안 나와서 근데 지금의 출국금지를- 정황으로 보면 국민들의 감정은 김건희도 동급이기 때문에 네. 당장 출국 금지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수사기관이 네. 어떤 특정한 혐의가 확실히 나와야 유죄가 입증돼야 출국 금지를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 단계에서 네. 이 사람으로 그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 같다 싶으면은 법무부에 요청하면은 웬만하면 법무부에서 그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줍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그 언론 보도 얘기 하나만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무슨 윤석열 계엄 이후에 뭐 탄핵이 되고 뭐 앞에 그 계엄에 연루가 됐던 이 군 지휘부들을 이제 보직 해임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제 전보를 보내니까 전방에 뚫렸다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윤석열 계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윤석열 계엄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죠.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무슨 종북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방을 지켜야 될 군 지휘관들을 파괴하고 그러면 북한이 제일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윤석열이 사실 북한한테는 가장 이로운 인물인데 아니 이제 와서 뭐 종북몰이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생포하는 걸 생중계해야 국민들의 분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분이 풀리는 댓글로 것뿐만 아니라 안도의 주셨어요. 한숨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의 최대 리스크가 지금 생포가 됐으니까 말이죠. 예. 근데 내일 오마이TV도 한남동으로 가야 되겠네요. 방 기자님 알고 계시겠죠? 가셔야지. 가셔야 돼. 그리고 네. 예. 네.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역사의 현장이 될 겁니다. 내일은 한남동. 진짜 역사의 현장이 될 것 같아요. 예. 참 한남동에서 옛날에 12.12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예. 한남동이 참 12.12에 일들이 많군요.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이걸 바라고 있는데
어제 보도 제가 보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채널A에서 보도했을 거예요. 윤석열이 이제 탄핵 전국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를 변론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탄핵안에 대한 심판을 좀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꼼수까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에 앞서서 네. 그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그 정강훈 쪽 사람들이 갔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방금 전에 속보로 속보가 떴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계엄 선포 내란 아니다. 내란 수사 재판 시도가 내란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아 계엄 선포가 내란 아니다라는 속보가 지금 1시 46분자로 올라왔군요. 그러니까 그 구구 쪽 사람들은 대통령이 네. 그 우리나라의 정점에 있는 군 통수권자인데 예.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내란을 획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본인의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건 내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정신 빠진 소리를 하니까 사실 그 대꾸할 값어치를 못 느끼겠는데 이게 저는 그 극단주의 세력들 그리고 예. 극우 세력들의 결말이라고 봅니다. 예.